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제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제가 12월 1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를 갖다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을 조금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입니다. 지금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중간중간에 또 주택가격지수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아파트라는 점 당부드립니다. 일단 2017년 12월 3주차 주택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3주차는 좀 더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주택자를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 있고요. 또한 입주 물량들이 지역별로 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 물량,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변동 요인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그 부분이 2017년 12월 3주차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제가 지역별로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7년 12월 3주차 전국 주택가격 동향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격 동향입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 보면은 좀 하락 지역들이 좀 여러 군데로 퍼졌어요. 하락 지역들이 여러 군데로 퍼졌고 상승 지역도 나타나긴 했는데 이 상승 지역이 나타난 원인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은요, 제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생략하고요. 강원도 지역 전부 다 보합 내지 약하락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충격적인 게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강한 하락세를 갖다가 보였고, 여기에 당진시라든지 제천시, 음성 이쪽 쪽으로도 쭉 하락이 이어졌네요. 그리고 호남 지역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군산, 전주, 정읍에서 약하락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호남, 전라도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대체로 하락세, 밀양하고 양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 대구는 여전히 좀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좀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 안동시가 있고요. 그리고 문경, 상주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락세가 나타난, 특히 강하게 하락세가 나타난 지역들, 먼저 12월 3주차 가장 높은 하락세를 나타냈던 안동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동시도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동시 무슨 이슈가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홍성 내포 신도시 말씀드리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각 도청 소재지가 지방, 그러니까 그 도심 집중화를 갖다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신도시 지역으로 새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바로 안동시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안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주거지역은 예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행정구역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제 마우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동측으로가 그 안동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예천입니다. 지금 이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 안동시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이쪽 지역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동의 주택가격 하락은 안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동시의 입주 물량이 아니라 예천시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2017년 10월부터 정리된 자료입니다. 안동시를 눌러보면은 최근에 입주한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뉴스테이도 있네요. 자, 안동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안동시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천군이네요. 예천군으로 가보게 되면은 2017년 12월에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입주를 갖다가 1133세대가 진행됩니다. 야, 겨우 1133세대로 이렇게 타격을 받아?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동시를 보시면은 안동시는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동시 중심지역밖에 없습니다. 뭐 기타 여러 군데 지역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은 안동시 시청 주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동시청 주변에 아파트라고 해봤자 이게 다 합쳐서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2만 세대가 될까요? 2만 세대도 안 돼 보이는데요. 아파트 다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동시 가까이 가보죠. 안동시의 실질적으로 면적은 넓지만, 그리고 뭐 입주 물량도 별로 없지만, 이 예천군, 여기는 지금 현재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마우스가 가리키는 곳이 예천군입니다. 예천군에 경상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의 1000세대에도 안동시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서울 경기권은 매도 시점을 갖다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독특한 점이 꼭 입주 시점 몰려서 그때서야 잔금 해결하겠다고 그 시점에 매도 물량을 갖다 일시적에 많이 내놓습니다. 그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안동시의 갑작스러운 하락은 지금 현재 입주 물량, 바로 예천군에,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청 이전 소재지 호반베르디움 3블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셈이죠. 이걸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급작스러운 하락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주에는 안동시가 0.2포인트 하락밖에 안 했었는데 갑자기 0.6포인트 하락으로 늘어났다? 근데 전세가 하락도 사실은 0.2포인트, 이렇게 높은 하락은 아니죠.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천으로 이사 가려는, 여기 안동시 주택을 매도해서 예천,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청 이전 소재지 이전 신도시 쪽으로 이주하는 세대들이 내놓은 물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하락을 보인 지역이 바로 당진시입니다. 당진시, 제가 당진시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료 강의에서는 항상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 이게 부동산은 계절지수를 강하게 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절지수란 건 뭐냐면은, 자, 부모님 입장에서 내 딸아이가, 내 아들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얘가 집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 1시간 가야 고등학교가 나와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 졸업시즌 이전에 겨울방학 때 맞춰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계절지수상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절지수에서 상당히 불리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갖다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당진시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진시에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항구, 항만, 뭐 상당히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이렇다 할 주거 아파트 단지, 이렇다 할 도심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당진에서 거주할 비율보다는 오히려 평택, 아산, 서산 혹은 화성까지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주거 하시는 분들이 직장은 당진시에 있는 경우가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는 좀 겨울 되면은 겨울 방학철에 맞춰서 사람들이 매물을 갖다 많이 내놓는 속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홍성, 예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포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하락세가 이쪽 지역에 몰려있는 거고요. 당진시가 이렇게 매매가 하락을 갖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뭐 제로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앞선 설명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락 지역들, 좀 높은 하락률을 보인 지역들 왜 하락했는지 쭈루루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경, 상주 주변 지역들 다 하락하는데 어떻게 문경, 상주는 상승하느냐? 사실 이건 문경, 상주는 약간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독특한 특성 무엇이냐? 일단 문경시로 먼저 가보시죠. 문경으로 가보게 되면 이거는 위성사진으로 봐야 이해가 가는데요. 주변이 다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 아파트가 있는 곳은 문경시청이 있는 지역,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상주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문경 바로 남측이 상주시인데요. 상주시 역시 주변이 다 산으로 막혀 있어요. 교통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경, 상주에 터를 잡고 이쪽에 일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문경, 상주로 오간다,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산으로 똘똘 막혀 있다 보니까요. 따라서 문경, 상주는 주변 지역과는 약간 독립된 지역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문경시는 아예 입주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경시는 아예 입주 물량이 없고요. 상주시 역시 2017년 10월 이후 입주 물량 2018년 6월 달에 153세대 있네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따라서 문경, 상주 같은 경우는 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일단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물가 상승률 혹은 그 이상 수준에서 가격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급작스럽게 문경, 상주를 갖다가 떠나게 되는 뭐 유동인구가 발생되지 않는 한 문경, 상주는 물가 상승률 혹은 그 이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이 지역에 뭐 투자를 들어가라 뭐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왜 상승했는지 그 부분을 갖다 짚어드린 거고요. 자, 간략하게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인데요. 아하,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 지수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거의 유사한 흐름을 갖는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 세종시 0.9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나는데, 아하, 세종 0.9포인트 상승, 이걸 갖다가 상승했다라고 보긴 아직 어려워요. 왜? 세종시 전세가율이 30%도 안 됩니다. 이게 세종시 전세가율이 60-70% 올라올 때까지는 세종시는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 상승, 세종의 전세가 상승을 갖다가 커다란 이슈로 봐주기에는 아직 세종시 전체적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다 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종시의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오른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지, 아 이게 특별한 이슈가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전국 동향 한번 살펴보셨고요. 제주시는 언급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로 가게 되면은 11일, 18일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이게 3주차고요 2주차입니다. 3주차이고요 2주차입니다. 다시 3주차로 가볼게요. 3주차입니다. 자, 재밌죠? 2주차, 3주차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는요,
전세가 하락세는 더 넓은 지역으로 퍼졌어요. 더 넓은 지역들이 전세가가 하락이 됐는데 매매가 상승세는 더 넓은 지역으로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가 하락한다면 매매가 역시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해가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강한데, 서울 경기권은 좀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죠. 서로 간에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준대요. 원인으로 따지게 되면은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는 빠지는데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돼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지면서 오히려 매매가는 상승해가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물이 확 줄어든 원인,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수요만큼 쫓아가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집 팔려면 4월달까지 다 팔아라 하고 공언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실수요자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요. 4월달 이전에 급한 매물들이 나올 거라고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 한 채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하게 나타나는 시기에 사람들이 매물을 갖다 내놓을까요? 아니죠. 주택시장은 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수요든 공급이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 아니면은 투자자. 투자자는 그렇다고 쳐요. 실수요자들이 싹 다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현상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만 야 매물 내놔 매물 내놔 하고 억지로 강탈하는 듯한 모습까지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싹 다 걷어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지금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흥분했네요. 일단 가라앉히고요. 자, 경기권 보겠습니다. 경기권 안산, 시흥, 고양, 광주, 이천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보합 내지 상승을 갖다 나타내고 있고요. 전세가 부분은 과천, 의왕, 분당, 수원 8달, 평택, 서울 등을 제외하고는 하락 혹은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지역의 상승과 하락, 이 이면에는 입주 물량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 특히 어느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하면은 그 주변 지역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주택시장은 좀 상당히 좀 비논리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 자처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권 시장 대략 살펴봤고요. 서울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위측 상단에 2017년 12월 18일 기준이라는 게 지금 3주차, 그러니까 금주차 상승률을 갖다 표기한 건데, 서울 재미있습니다. 서울은 다시 전세가가 상승해가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전 지역이 전세가가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도봉구,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다 전세가가 상승해가고 있고요. 이런 것에 힘입어서 매매가까지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서울 왜 이러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2018년 12월까지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권으로만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서울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승의 힘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울로 하는 형국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욱이 현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이 다주택자예요. 집이 두 채 있어요.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한 채가 있어요. 어디 걸 버릴까요? 서울 거 버리고 경기도로 가시겠어요? 정부가 지금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은 일단 서울 분위기 좋습니다. 한강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인접지역들이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한강과 비인접구들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타나죠. 전세가 도봉구는 계절지수를 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계절지수 겨울이 되면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이 노원구로 많이 이전을 해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도봉구는 하락세, 노원구는 상승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는 약간 노원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네요. 강동구 하락 원인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드렸는데요. 둔촌중앙아파트 2주가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에 더 이상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강동구에 비싼 아파트들 입주할 것들 다 입주했고 그쪽에서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승세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강동구에 저가의 전세를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올해 12월부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입주 시작하죠. 물량이 빼앗기는 오히려 그런 형국이 나타나서 강동구는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강서구도 지금은 사실은 하락해야 될 타이밍인데 강서구는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네요. 마곡이 입주가 강서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강동구는 지금 마곡처럼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오히려 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서울시 대략적으로 좀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 12월 3주차까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주차까지는 계속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4주차 어떨까요? 사실 4주차, 5주차는 아마 3주차보다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바로 크리스마스가 겹쳐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가 겹친 주부터 해서 신년 1월 1일까지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 놀러 다녀야죠. 그래서 아마 12월 4주차는 아마 이것보다 이 지금처럼 뜨거운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뭐 이 타이밍 지금 예측 지금과 같은 상승률이 약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작 이 방송할 때 좀 틀렸다고 여러분들 너무 비웃지 말아 주시고요. 어차피 주택시장을 100% 다 예측에 나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제가 그리고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이상으로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2월 3주차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4주차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포유의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